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남해안의 각종 개발 행위가 급증하면서 산림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폭우 때마다 경사지 주변 마을 주민들은 산사태 걱정으로 가슴을 졸이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천 톤의 토사가 집 전체를 덮쳐 일가족 3명이 매몰됐습니다. 폭우에 공사 중이던 전원주택 단지 옹벽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사고 지역 반대편 경사지입니다. 최대 경사도가 30도에 이르는 가파른 산지를 깎아 주택 공사가 한창입니다. 대규모 벌목이 이뤄지면서 비만 오면 시뻘건 흙탕물이 주택 앞까지 떠밀려 내려옵니다. 흙탕물이 쏟아지니까 안 그렇지 무슨 산옥에서 무슨 흙덩어리가 쏟아내지 않느냐 그런 불안 항상 주민들 갖고 있는 거지. 3km 떨어진 또 다른 경사지 공사 현장. 태풍에 쓰러진 나무들이 군데군데 방치돼 있고 절개면에는 나무들이 뿌리를 훤히 드러낸 채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토사 유출이죠. 큰 비가 오면 아무래도 미끄러져 내려올 위험이 크죠. 초등학교와 불과 50m 떨어진 산에는 수백 그루 나무가 모조리 잘려나갔습니다. 계곡 주변에는 불법으로 거대한 석축을 쌓았습니다. 불법 공사로 계곡의 유속이 빨라지면서 큰 비만 오면 이렇게 흙과 자갈들이 마구잡이로 쓸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각종 개발 행위를 목적으로 한 거제시의 산지 전용 허가 건수는 지난 5년간 780여 건에 이릅니다. 위험지구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안전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또 해야 되고 평균 경사도도 지금보다 더 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파헤쳐지고 잘려나간 경사지들이 장마철마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임교사가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등을 멍이 들 정도로 때렸습니다. 이 교사는 평소에도 다문화 가정인 학생에게 놀리는 듯한 발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준원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생의 등이 시퍼렇게 멍이 들었습니다. 지난 9일 오후 수업 시간에 담임교사가 손으로 때린 겁니다. 등을 때렸을 때 앞으로 쓰러지면 다시 맞기를 20차례. 등 전체가 멍이 들어 이튿날부터 학교에 가지 못하고 나흘 동안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부모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때렸다고 물어보면 애는 문제 못 벌였다고 그리고 이리 와라 하면서 정말 눈물이 마음도 아프고 한숨 잠도 안 자고 정말 너무 속상했어 사실은. 담임교사의 폭행은 오답 노트를 작성해오라는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작됐습니다. 해당 교사는 다문화 가정인 이 학생의 얼굴색을 빵에 비유하거나 동작이 느린 동물에 비유하며 같은 반 친구들 앞에서 놀렸습니다. 너무 끝나고 놀리고 바짓들하고 놀리고 화내고 세게 소리 지르는. 친구들이 이렇게 놀림을 당하잖아. 그럼 기분이 좀 어때? 기분 나빠요. 해당 교사는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교육 차원이었다는 입장입니다. 자꾸 넘어질 정도는 신용을 해서 자꾸 얘기하면서 때렸습니다. 어울릴 수 없는 애들을 선생님하고 친하게 지내려면 두꺼비다 두꺼비 이런 식으로 해였죠. 피해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당 교사를 불러 폭행 혐의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창원시가 여성 취업 지원 사이트인 여성꿈터를 운영합니다. 여성꿈터에서는 구인구직과 창업 정보를 비롯해 재취업 맞춤형 교육 정보와 가족 친화 기업 소식 등을 전합니다. 특히 취업 분야는 창원 지역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와 인력개발센터 소속 전문 취업 설계사가 정보를 제공하고 알선을 담당합니다. 집중호우 때마다 도로가 물에 잠겨서 마을이 고립되고 농경지 침수 피해를 봐온 산청군 서화마을에 홍수 방어벽을 설치하고 도로를 높이는 공사가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주민 325명의 집단 민원으로 열린 어제 현장 조정회의에서 경상남도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사업비를 분담해 하천구역 내 홍수 방어벽 등을 설치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어촌마을의 공동 무량장이 갑자기 개인에게 넘어가면서 마을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남해군이 태풍 복구 사업비 수천만 원을 들여 복구 공사를 한 곳이었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쪽빛 바다가 펼쳐진 남해군의 한 어촌마을. 이 마을 주민들은 마을 공동으로 사용하던 무량장이 2년 전 개인에게 매매된 것을 최근에 알고 놀랐습니다.
국유지였던 이 땅을 임대에 쓰던 남모 씨가 2013년에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두 필지를 잇따라 매입해 두 필지를 김모 씨에게 되판 것입니다. 원래 이곳은 남해군이 3,600만 원을 들여 태풍 피해를 본 호안을 복구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대한 매각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5년 동안 이 땅을 임대했던 남 씨의 매각 요구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땅을 팔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은 이런 사실을 까마득하게 몰랐습니다. 갖가지 해산물 나는 우리 삶의 터전이고 생명줄입니다. 저쪽이. 그것이 이렇게 사유화됨으로 해가지고 갈 수 없는 곳으로 돼버리고 만 겁니다. 자산공사 측은 주민 생활에 밀접한 시설이었다면 남해군이 이런 사실을 사전에 협의해야 했지만 이런 요청이 없었다고 해명합니다. 주민이나 군에서 이 토지를 사용해야 한다면 토지 매입 요청, 협의 요청이 일반적으로 옵니다. 네, 그런 사실이 매각 전까지 없었고. 남해군이 관리 권한이 자산관리공사에 있다는 이유로 마을 공동 무량장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 벌어진 일입니다. 충분한 사전 조사 없이 땅을 매각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수천만 원을 들여 복구 공사를 하고도 사후 관리를 하지 않았던 남해군. 주민들의 피해를 책임지는 곳은 없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화창한 주말 아침입니다. 태풍도 지나가고 이번 주말 모처럼 비 소식이 없는데요. 대신 한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낮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그만큼 자외선 지수도 높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편 태풍 난카는 오늘 오전 3시쯤 독도 동쪽 해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됐습니다. 또 동해상에 내려진 태풍특보는 어제 저녁 해제됐지만 아직까지 동해상을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운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중국 중부지방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한낮에도 구름 많은 하늘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구름량만 많을 뿐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에 머물겠는데요. 오늘은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이 18.9도로 대체로 19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창원이 27도, 창녕이 30도까지 오르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낮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어제보다는 기온이 2, 3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오늘 거창이 28도, 합천이 29도에 머물겠습니다. 요즘 비 소식이 잦은데요. 다음 주 월요일도 우산 챙기는 것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다음 주는 월요일과 화요일 그리고 목요일에 비가 지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오늘 수원에서 열리는 2015 프로야구 올스타전에 NC 소속 6명의 선수가 출전합니다. NC가 속한 나눔 올스타팀의 베스트로는 NC에서 포수 김태군과 일루수 테임즈, 지명타자 이호준 선수가 나섭니다. 또 감독 추천 선수로는 투수 해커와 손민환, 외야수 나성범이 올스타전에 출전합니다. 창원시가 사회보장정보원과 협약을 맺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개인 맞춤형 복지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번 협약으로 홈페이지에서는 이달 말부터, 스마트폰에서는 내년 초부터 창원 시민이 본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경남 군 지역 가운데 병원과 의원이 가장 많은 곳은 거창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 거창사무소의 2013년 거창군 의료 현황 자료를 보면 거창 지역 병원과 의원은 모두 59개로 경남 군 지역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거창군 인구가 경남 군 지역 가운데 3번째로 많은 데다 다른 군 지역에 비해 대도시 이동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김동진 통영시장이 전국의 시장 군수 가운데 유일하게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2기 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각 정부 부처의 지역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직속기구로 위원장 이원종 전 충북지사 등을 포함해 모두 3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2기 민간위원인 김 시장의 임기는 오는 2017년 7월까지입니다. 박성호 새누리당 의원은 공립박물관과 미술관의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는 내용의 박물관과 미술관진흥법 일부 개정안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박성호 의원은 현재 정부는 박물관의 설립 비용만 지원하고 있어 전국 326곳의 공립박물관 가운데 40%가 하루 평균 관람객이 100명이 안 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일부 운영비를 지원해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경상남도가 올 9월과 10월 2달에 걸쳐 경남을 3개 권역으로 나눠 대규모 채용 박람회를 엽니다. 채용 박람회에는 지역 기업 400여 곳이 참여하고 중부권은 9월 8일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동부권은 9월 10일 김해 문화체육관, 서부권은 10월 23일 진주체육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